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첫 장관 후보자들이 발표됐습니다. 1차로 8개 부처의 인선이 먼저 이루어졌는데요.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추경호 의원, 또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전 지사 등 경제 라인 인선부터 속도를 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상대로 경제관료 출신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닦고 의회와의 소통도 원만히 해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엔 원희룡 전 제주지사, 산업통상자원부엔 이창양 교수가 경제팀으로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코로나 피해 보상을 위해 돈은 풀어야 하는데 물가 급등은 막아야 하는 딜레마에 꿈틀거리기 시작한 부동산 등 경제 현안이 발등에 불이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서민 생활 물가,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엔 당선인의 한미동맹 기조에 따라 한미연합 방위추진단장을 지낸 이종섭 예비역 중장이 내정됐습니다. 한미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우리 자체적인 능력, 대북 억제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폐지를 공약했던 여성가족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지낸 김현숙 교수가 맡아 향후 개편 작업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이, 보건복지부엔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장이 지명됐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등 나머지 10개 부처도 이번 주 안에 인선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그러면 오늘 현장 취재한 정치팀 신수아 기자와 함께 내각 발표 소식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신수아 기자, 오늘 발표한 후보들의 면면을 좀 보면요. 원희룡 전 지사도 그렇고 예상하지 못했던 깜짝 인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오전에 다른 인수위 일정으로 부산에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본인도 몰랐던 깜짝 인선이었던 거죠. 그래서인지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문성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왔는데요. 원 후보자는 전문가들을 아울러서 정무적인 역할, 종합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뜻으로 안다고 애둘러서 답했습니다. 또 복지부 장관에 지명된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도 그동안 언론 하마평에는 오른 적이 없습니다. 대신 대학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당선인의 40년 친구로 인터뷰가 실린 적이 있는데요. 경력을 살펴보면 의료 분야 외에 복지 정책과 관련된 건 딱히 없습니다. 윤 당선인도 이 점을 의식한 듯 재정과 복지 전문가를 차관으로 임명해서 뒷받침하겠다고 직접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발표된 이 8명만 보면은 출신 지역이나 성별도 그렇고요. 이 연령대도 좀 편중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평균 연령부터 60살이 넘습니다. 60대가 5명, 50대가 3명이고요. 8명 가운데 영남 출신이 5명으로 쏠려 있고 여성도 1명밖에 없습니다. 네. 회견에서도 당선인에게 다양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능력에 맞춰서 인선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역이나 성별, 나이의 균형은 맞춰질 거란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인위적 할당이나 안배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네, 30대 장관이 여러 명 나올 거다 이런 말을 당선인이 했었는데 남은 인선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송곳 검증을 예고했었죠.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국정 운영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 내각 채우기용 깜깜이 인선 발표라고 비판했는데요. 원내대표 말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철학도 없는 깜깜이 인사에다가 제 식구 나눠먹기식 농공행사 인사로 국민 눈살만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희룡 후보에 대해선 장관 후보에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바로 나왔습니다. 원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일타 강사를 자처하면서 정치 공세를 벌였는데 전문성도 없는 원 후보 발탁은 논공행상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네. 정의당도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정신은 어디 간 거냐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경상도 출신 60대 남성으로 꽉 차 있다라고 하면서 줄여서 경육남의 잔치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경육남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 신수아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산불 소식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바짝 마른 대기에 강풍까지 불면서 불길을 잡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현재 산불 상황 김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뻘건 불길이 산을 집어삼킬 듯 타오릅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강원도 양구군 비봉산 입구에서 불이 났습니다. 순간 시속 36km의 강한 바람이 불며 불길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산림당국은 화재 발생 2시간 만에 인접 소방서의 장비까지 모두 동원하는 산불 대응 2단계로 격상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강풍으로 인해서 불이 옆에 나무에 그냥 금방 번져버린 것 같아요. 불길도 세졌고 연기의 색깔도 되게 어둡고 까맣게 막 변했거든요. 그리고 불이 굉장히 무섭게 번졌어요. 불이 난 곳에서 직선 거리로 1km도 안 되는 곳에 마을이 있어 주민 50여 명도 대피했습니다. 산 정상에서 뿜어져 나온 희뿌연 연기가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경북 군위군의 야산에서도 화재가 이어졌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이 이 일대에 헬기 27대와 대원 27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순간 시속 32km가 넘는 강풍이 불며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강원 산지를 비롯해 부산과 경기 파주, 경남 산청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이어졌습니다. 주말 사이 산불 신고가 접수된 곳만 37곳에 이릅니다. 태백 등 강원 지역 11곳에 내려진 강풍주의보가 오늘 오후 5시를 기해 해제됐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산림당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이어서 해경 헬기 추락 사고 소식입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침몰한 해경 헬기의 동체 인양 작업이 오늘 재개됐습니다. 잠수 요원들을 투입해서 어제 인양을 시도하다 끊어진 크레인줄 보강 작업을 오늘 밤까지 마치고 내일은 동체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명탄이 밤바다를 환하게 밝힌 가운데 해경과 해군이 수중 58m 아래에 가라앉은 헬기 인양 작업에 한창입니다. 크레인을 이용해 헬기 동체를 끌어올리기 시작한 지 40분째. 그만 쇠줄이 끊어지며 작업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인양 작업을 재개한 해경과 해군은 우선 수중 수색 장비로 가라앉은 헬기의 위치를 확인한 뒤 심해 잠수 요원을 투입해 헬기 동체를 들어올릴 쇠줄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줄을 견디지 못한 착륙 장치 부분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동체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경우 무게를 분산하기 위해 어제보다 한 곳을 더 연결, 총 4개의 와이어를 연결할 것이며 해군과 해경은 조류의 흐름을 감안해 쇠줄 연결 작업만 마치면 내일 오전 본격적으로 동체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인양된 동체는 부산해경 정비창으로 옮겨져 사고 원인을 조사하게 됩니다. 해경은 순직자 3명의 넋을 기리기 위해 오늘부터 사흘 동안 합동 분향소를 운영하며 모레 해양경찰청장으로 합동 연결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만 4천여 명입니다. 검사 건수가 적은 주말인 걸 감안하더라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탁 트인 야외 야구장은 이미 취식이 허용됐죠. 영화관 같은 실내 다중 이용시설에선 언제쯤 다시 음식을 먹을 수 있을지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3년 만에 인원 제한이 풀린 서울 잠실구장 프로야구 개막전. 관중석을 촘촘히 채운 야구 팬들이 저마다 무언가를 먹고 있습니다. 관람의 백미, 치킨과 맥주입니다. 너무나 이 밝은 표정과 음식 드시는 분도 보셨습니다만 그 부분도 달라졌어요. 그런데 고척 스카이돔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실내 구장이라며 취식 금지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고척돔에서도 곧 취식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조 시스템을 갖추는 등 기준을 정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실내 취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척돔 내에서 곧 치킨을 먹을 수 있다면 영화관 내에서도 곧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볼 수 있게 될까요?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이번 주 다중이용시설 안에서 취식을 허용할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약 1년여 만에 음료 외 음식 반입이 허용될 수 있다는 소식에 영화사와 관람객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안에서도 취식을 할 수 있으면 더 재미있게 영화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극장가에도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다중이용시설 실내 취식 허용 시점을 발표할 예정인데 대형 공연 재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방역 지침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일상 회복을 목표로 한 오미크론 이후 대응책도 공개됩니다. MBC 뉴스 이강진입니다. 검찰의 기소권은 남기고 수사권은 분리하는 민주당발 검찰 개혁안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천인 공노할 범죄라며 거칠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진보 진영 인사에 대한 표적 수사야말로 천인 공노할 일이라고 맞서며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내대표 선거 승리 뒤 언론 인터뷰에 나선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해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수사권 분리가 아니라 박탈이고 문재인, 이재명, 특정인과 특정 세력을 지키기 위해 검찰을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만행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건 결국은 이재명 후보 부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또 문재인 정권의 핵심 역할을 했던 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나아가 부정부패한 공직자와 경제인들의 이권 카르텔을 방치하자는 주장이라며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에 가뜩이나 격앙된 민주당에선 정권을 잡자마자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거냐며 날선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군은 그리고 민주진보 진영에 대한 표적 수사 그런 보복 정치를 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천일공노할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권을 지켜 반대 세력은 무차별 수사하고 김건희 씨 수사는 철저하게 무마하려는 속셈 아니냐. 정당한 법 처리 과정을 만행이라고 하는 게 협치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또 검찰은 검찰 70년의 역사가 왜 검찰공화국 정치검사로 점철됐는지 돌아보라고 압박을 이어갔지만 대검찰청은 내일 김호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며 총력 저지에 나설 태세입니다. 여기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이르면 내일 수사권 분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져 갈등은 정치권 전방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스마트폰에 앱 하나만 깔면 차를 빌릴 수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해 보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 오늘 한 차량 공유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이용객들이 시동을 걸지 못하고 심지어 차 문도 열지 못하는 소동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서비스 장애는 하루 종일 계속됐는데 휴일 나들이 나온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롯데렌탈의 차량 공유 서비스 그린카에서 빌린 차량입니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열쇠 없이 문을 열고 시동도 거는 방식인데 앱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차가 먹통이 돼버린 겁니다. 차를 주차해놓고 다시 타려고 했을 때 어플이 아예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플을 지웠다 깔고 해도 안 됐어요. 어떻게 올라오세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다른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근데 짐이 안에 있으니까 아예 이동이 안 돼요, 지금. 그린카의 서버에 장애가 발생한 건 낮 12시쯤. 전국 이용자들의 접속이 동시다발적으로 차단됐습니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는 문이 안 열려 못한다, 시동이 안 걸린다, 4시간째 발이 묶여 있다는 등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한 이용자는 아예 주차장에 돗자리를 깔았다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고객센터마저 전화를 받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만은 더 거세졌습니다. 통화가 안 됐어요. 보험회사랑은 연락이 됐는데 개문 안 해준다고 하시고 자기네도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고 그냥 기다리라고만 했어요. 대리점에 직접 가서 열쇠를 받는 기존 렌터카와 달리 스마트폰 전용 앱으로 차를 빌리고 전자키를 받아 운전하는 이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는
접근성은 좋아졌지만 그만큼 보안과 시스템 장애에는 취약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분 단위로 계산하고 비용이 일반 렌트보다 저렴하다 보니까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카쉐어링, 라이드 쉐어링을 하는데 더 전자화되고 더 편해지는 건데 동전의 어두운 부분도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린카 측은 현재 장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조속히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는 러시아의 민간인 학살을 규탄하는 반전 시위가 열렸습니다. 현지에 나가 있는 김건휘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시위 분위기는 어땠는지 전해주시죠. 네, 어제 이곳 바르샤바에서 200명 가까운 시민들이 모여 전쟁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부차, 마리우폴, 크라마토르스크, 민간인 학살을 겪은 도시들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희생당한 민간인을 추모했습니다. За тата, наприклад, страшно за те, що одного разу може бути щось в моєму місті. But there is white, blue and no red. It's for one reason, because we wanted to remove blood from our flag. 이 전쟁이 빨리 끝나야 한다, 모두의 바람일 텐데요. 부차와 마리우폴, 크라마토르스크에서 연이어 민간인 학살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크라이나 남동부를 중심으로 민간인 피해가 늘고 있다고요. 네, 현재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의 공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네츠크주 도시 두 곳에서 민간인 5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하르키우주에서도 최소 2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И волной меня отбросило. Провалилась лестница, повыбивала окна, двери. И чудом живая осталась. 민간인 대학살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서방 국가들의 지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수도 키이우를 깜짝 방문해 1,600억 규모의 장갑차 120대와 대함 미사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앞서 EU 집행위원장도 우크라이나가 최대한 빨리, 즉 몇 주 안에 EU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전쟁을 총지휘할 사령관에 과거 민간 지역을 폭격한 적이 있는 전쟁 범죄 연루자를 지명해 앞으로 민간인 피해가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폴란드 바르샤바 잠코비 광장에서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중국 상하이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겠다며 도시 봉쇄에 들어간 지 벌써 2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지만 식재료와 생필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자 일부 주민은 격리된 집 밖으로 뛰쳐나와 당국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상하이의 한 아파트. 격리 중이었던 사람들이 집 밖으로 뛰쳐나와 방역 요원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생필품과 식료품을 달라고 당국에 요구하는 겁니다. 텅 빈 냉장고를 베란다에 전시하며 시위하거나 물류창고처럼 보이는 장소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물건을 마구 집어가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你们觉得跟美国的那个零元购像吗？学习美国零元购的节奏了吗？ 중국 매체들은 봉쇄가 2주째 지속되는 가운데 고속도로 통제가 이루어지면서 육상 물류가 심각하게 정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상하이의 한국 교민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구매와 당국에서 보내주는 구호품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4월 5일쯤에 지금 빵 구매 신청을 해서 지불을 했고요. 몇 가지 고기도 지불을 했고 다 참여를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 배달이 안 오고 있습니다. 생업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수입은 안 되는데 임대료 그대로 내야 되지, 급여도 그대로 줘야 되지, 그냥 앉아서 까먹는 상황이죠. 오늘 상하이 코로나19 환자는 중국 전체의 95%인 24,943명을 기록했습니다. 엄격한 봉쇄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물자 부족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류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등 각종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유언비어를 유포하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권과 검찰의 극한 대치를 집중 조명합니다. 또 진화를 거듭하는 해킹과 피싱 범죄로 유출된 사생활 정보가 무차별 거래되는 블랙마켓의 실태를 파헤쳤습니다. 네, 프로축구 수원FC 이승우 선수가 한 골에 도움 1개 맹활약으로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댄스 세리머니도 빠질 수 없죠.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4월의 때이른 여름 더위가 오늘로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전국 많은 지방의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특히 햇볕에 달궈진 바람이 깊게 파고들면서 강릉이 31.3도까지 치솟는 등 동해안 곳곳은 4월 상순 기준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요. 서울도 올 들어 가장 높은 25.1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끼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서울의 낮 기온이 다시 25도까지 오르는 등 고온 현상이 계속되겠고요. 화요일인 모레는 수도권과 영서지방부터 비가 내리면서 차츰 이번 더위를 식혀주겠습니다. 비는 수요일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은 제주와 남해안에만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전국 대부분 지방에 건조특보가 여전한 가운데 해안과 산지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전국이 15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더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25도, 강릉 27도, 대전 28도, 광주와 대구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평년 수준인 17도까지 낮아지겠고요. 영동과 남부지방의 비는 목요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